세월이 흐르면서 몸은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대부분 가볍게 넘겨지고 제대로 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가 느려지고 활력이 줄어들며 몸 곳곳에 염증이 자주 생기기 시작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모든 증상을 개별적으로만 바라보지만 사실은 그 뒤에 공통된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국에서 구입한 일시적인 제품에 의존하지만 신체의 pH 균형, 신장 기능, 구강 환경, 염증 반응까지 폭넓게 작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널리 연구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베이킹소다, 즉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단순한 가정용 재료처럼 보이지만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다양한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베이킹소다가 나이 든 남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13가지 증상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이 정보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실용적인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 채널에 구독하셨는지 확인해주세요. 저희는 남성의 건강을 진지하게 다루며 헛된 약속이 아닌 검증된 지식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소통도 해주세요. 이미 베이킹소다를 건강 목적으로 사용해보신 분은 사용이라고 남겨주시고 아직 써본 적 없고 궁금해서 오신 분은 관심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을 통해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문제는 속쓰림입니다. 흔히 식도 위쪽에서 불이 붙는 듯한 타는 느낌으로 표현되며 특히 50세 이후에는 더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위산이 위의 경계를 넘어 식도로 역류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과식하거나 밤 늦게 음식을 먹은 후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럴 때 베이킹소다는 자연적인 중화제 역할을 합니다. 물에 소량 녹여 마시면 위산의 산도를 일시적으로 낮춰주어 몇 분 안에 속쓰림을 완화해줍니다. 단, 잦은 사용은 금물입니다. 위산도 몸의 소화 과정에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과도한 중화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급할 때만 간단히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네스카 입안 염증, 특히 아프타성 궤양 입안 궤양입니다. 볼 안쪽이나 혀 밑에 생기는 작고 하얀 궤양은 음식을 먹을 때 극심한 불편함을 줍니다. 특히 입속 환경이 산성일수록 더 악화되기 쉽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타서 가글을 하면 입안의 pH를 조절하고 박테리아 번식을 억제하여 궤양의 치유를 돕습니다. 하루 2번, 삼키지 않고 가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감한 구강 점막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절염, 특히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입니다. 이 질환은 면역체계가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여 염증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베이킹소다는 직접 관절에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면역 반응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전문가의 지도에 복용하면 염증 유발 세포는 줄이고 조절 세포는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위에서 시작되어 비장까지 영향을 미치며 전신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기존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보조적인 접근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더 많은 에너지와 근력,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튼튼한 관절을 원하신다면 전자책 직고더 이상 허약하지 않다마를 꼭 확인해보세요. 50세 이후에도 활동적으로 살고 싶은 남성을 위해 식사, 운동, 생활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열려 있을 때 확인해보세요. 네 번째는 통풍입니다. 통풍은 체내 요산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관절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주로 엄지발가락 부위에서 심한 통증과 부종, 발적을 유발합니다. 이때 베이킹소다는 체내산 염기 균형을 조절하여 요산 배출을 돕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베이킹소다를 소량 녹여 섭취하면 소변의 pH가 올라가면서 신장을 통한 요산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고 새로운 통풍 발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식단 조절과 수분 섭취, 같은 포괄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베이킹소다, 탄산수소 나트륨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요로 감염입니다. 요로 감염은 소변을 볼 때 따가움, 빈번한 요의, 아랫배의 불쾌한 압박감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 증상이 나타날 때는 종종 방광 내 환경이 지나치게 산성으로 변해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조건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물에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녹여 마시면 소변의 산도를 낮춰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약물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초기 증상의 완화에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끔거림이나 자결감 같은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편안함이 원인을 해결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피부의 곰팡이 감염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무좀, 땀이 잘 차는 부위의 가려움, 각질이 일어나는 반점 등은 습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환경에서 잘 생깁니다. 베이킹소다는 피부의 pH를 조절하여 곰팡이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족욕이나 국소 찜질이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작은 술 하나 정도의 베이킹소다를 풀고 감염 부위를 몇 분간 담그면 됩니다. 알칼리성 환경이 곰팡이 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증식이 어렵게 됩니다. 이 방법은 피부를 자극하거나 건조하게 만들지 않으며 특히 감염 초기에는 자연 요법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몸속에 산이 축적되기 시작해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이때 베이킹소다는 몸속의 산도를 중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매일 소량을 복용하면 신장의 잔여 기능을 보존하고 악화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면 고혈압이나 나트륨 과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감독해 사용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사용되면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 시스템에 추가적인 보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격렬한 운동 후 근육 피로입니다. 고강도 운동을 할 때 몸에서는 젖산이라는 산성 물질이 생성되어 근육에 쌓이고 이로 인해 통증이나 자결감이 생기며 운동 지속 능력이 떨어집니다. 운동 전에 적절한 양의 베이킹소다를 섭취하면 산도를 중화해 피로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방법은 단거리, 고강도 운동을 하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근력 향상이 아니라 피로 저항력 향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단, 과다 복용 시 위장 불편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량 조절이 중요합니다. 잘 활용하면 운동 능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생화학적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감기 증상 완화입니다. 코막힘, 인후통 같은 일반적인 감기 증상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줍니다. 베이킹소다는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염증을 줄이고 호흡기를 부드럽게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섞어 가글을 하면 인후 점막을 부드럽게 하고 자극을 줄여주며 누적된 분비물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코막힘이 있을 때는 생리식 염수에 베이킹소다를 소량 섞어 코 세척을 하면 두꺼운 점액을 녹여 코로 숨쉬기가 쉬워집니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증상을 편안하게 완화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열 번째로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소다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지속적인 입 냄새입니다. 이는 흔히 구강 내 산도 불균형과 관련되어 있으며 입속이 산성화되면 특정 세균이 활발히 번식하게 됩니다. 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황함유 화합물이 입냄새의 주된 원인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산도를 중화시켜 이런 세균의 생존을 어렵게 만듭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소량 녹여 30초 정도 가글 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입 냄새를 줄일 뿐만 아니라 혓바닥에 생기는 흰색, 막 설태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당히 사용할 경우 유익균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인 구강 관리에 있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1번째는 가벼운 음식 중독으로 인한 불편감 완화입니다. 상한 음식이나 위에 자극을 주는 음식 조합을 섭취했을 때 구역감, 속부글거림, 위산 역류 같은 증상이 흔히 나타납니다. 이럴 때 베이킹소다는 위속 산도를 일시적으로 중화시켜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에 녹여 마시면 가벼운 거품이 생기며 위장 내 압력을 줄여 가스 배출을 촉진하고 속이 편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료 진단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원인이 명확하고 일시적인 경우에 응급적인 대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땀 냄새입니다. 사람의 땀 자체는 냄새가 없지만 피부 표면의 세균이 땀을 분해하면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특히 겨드랑이나 발 등은 이런 냄새가 심해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베이킹소다는 피부의 산도를 조절해 세균이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겨드랑이 등의 건조한 상태에서 소량을 직접 바르거나 식물성 오일과 섞어 연고처럼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에도 무리가 적으며 향이 강한 상업용 제품을 꺼리는 분들에게 적합한 천연 대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3번째는 일부 변형된 세포 주변에 형성되는 산성 환경 조절입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종양세포 주변 조직은 정상보다 더 산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세포가 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이러한 환경의 pH를 조절하여 세포 활동을 억제하거나 항암, 치료 반응을 개선하는 보조 수단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실험적 모델에서는 경구 복용 시 국소적인 산성도 감소, 세포의 공격성 완화, 항암 치료와의 시너지 효과 등이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치료법이 아니며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접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체 내 pH 균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과학적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영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베이킹소다는 단순한 주방 재료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소화, 염증, 신장 기능, 근육 회복, 구강 건강 등 다양한 면에서 활용 가능하며 특히 중년 이후 남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혹시 관절염이나 통풍 증상을 완화하려고 베이킹소다를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관절 아니면 아직 사용해본 적은 없지만 궁금하다면 관심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큰 영향을 미쳐서 이 정보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검증된 건강 전략을 계속 배우고 싶다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보세요.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힘찬 하루 되세요.